네, 반갑습니다. TV조선 아나운서 이진입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는요,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습관입니다. 김경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경필입니다. 오늘 제목은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습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좀 내용은 좀 딱딱해 보이지만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여기 2030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한다 그러니까 말이 좀 딱딱한데 사실 여러분들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토요일 날 휴일에 이렇게 나와서 강연을 듣고 뭔가 좀 새로운 인사이트, 내가 몰랐던 어떤 거를 얻기 위해서 여기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는 딱 5명 중에 1명이 부자가 되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자, 뭐 재벌, 이런 부자는 뭐 진짜 그거는 우리가 정말 수만 명 중에 1명이겠지만 그러면은 내가 5명 중에 1명이 부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자수성가형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라는 건 8대2의 법칙이 여기도 적용이 된다는 건데 그러면 5명 중에 1명인 자수성가형 부자는 성공한 거고 4명은 실패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게 부자가 되는 게 목표는 아니거든요. 부자가 되면 좋겠지만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4명에 속하든 1명에 속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나는 근데 왠지 미래에 5명 중에 1명 안에 드는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고 싶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고 싶다. 그러면 비범하게 행동하면 되는 거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그 비범한 행동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 많은데 지금 직장 생활 하는데 이 직장 생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일은 생계형 경제활동입니까?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입니까? 생계형인지 자아실현형인지를 알려면은 일요일 날 저녁에 컨디션을 보면 안다고 하죠.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에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뒷목이 뻣뻣하다든지 그러면 이거 뭐 100% 생계형인 거예요. 그런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일요일만 저녁 되면 빨리 내일 나가서 동료와 선배들과 후배들과 일을 할 생각에 가슴이 뛴다. 이러면 뭐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인데 많지 않죠. 인생의 어떤 사람도 생계형 경제활동을 25년 이상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뭐 30년, 40년 하시던데요. 그래서 아픈 거예요. 생계형 경제활동은 20년, 25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기간은 뭐예요? 나머지 10년, 15년이 자아실현형 경제활동으로 채워줘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것이 노후 준비에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재테크로 노후 준비를 했던 우리 선배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소득 기간이 길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땐 70세라는 거에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생계형 경제활동으로 40년, 50년을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생계형 경제활동인 현직에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세컨 잡이라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회활동 기간이 길어져야만 여러분들은 생존이 가능합니다. 자, 재테크는 3가지라고 봅니다. 자, 이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입니다. 요거를 금융상품으로 얘기하면 원금 곱하기 기간 곱하기 수익률이죠. 이 3가지가 합해져서 여러분들의 흑자 기간의 플러스를 키우는 거고 흑자 기간의 플러스가 커야 3번째 맞이하게 되는 노후기라고 하는 3번째 문제집의 적자를 문제없이 넘길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 3가지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소득이 제일 중요하다. 금융상품으로 봤을 때는 원금이 가장 중요하다. 아닌 것 같은데 요즘 보면 나스닥이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그 상승률이 2022년도만 빼고 미국 주식에 돈을 넣었던 사람은 계속 상승하니까 뭔가 내가 빨리 미국 주식을 안 한 게 정말 천추의 한이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젊은이들이 착각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섣불리 주식 투자 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굉장히 주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말이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있죠. 섣불리라는 말이 있죠. 섣불리. 나는 섣불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섣불리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구분하는 걸까요?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난 10년간 개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돈을 싸질머지고 와서
투자했던 곳 4곳입니다. 10년간 가장 돈을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고 유입됐던 곳이 4곳이에요. 공통점이 뭡니까? 항상 꼭대기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섣불리라는 말을 어떤 사람은 섣불리고 어떤 사람은 섣불리가 아닌지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내가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주변에 친구가 밥 사주겠다고 나갔더니만 S&P 500에다가 뭐 몇 년 전부터 돈을 넣었는데 수익률이 지금 뭐 95%가 돼가지고 100%가 된다. 이 얘기를 듣고 갑자기 마음속에 공포감이 들어가지고 나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공포감에 시작을 한 거냐.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주변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귀에다 대고 내가 맨날 너 엔비디아 있냐? 없는데? 그럼 너는 도대체 엔비디아도 없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 한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 만나다 가끔 얘기하는 게 비트코인 얘기야. 요즘 젊은이들은 다 비트코인이 있다는데 그럼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기성세대는 역시 청년들이 빠르구나. 막 비트코인이 막 몇백 %가 올라가는데 저걸 갖고 있다는 거는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나.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포모라고 하죠. 포모.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20, 30대의 비트코인 평균 보유 금액이 12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시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증가하는 것은 공포감에 투자를 시작하면 망한다 이겁니다. 결국은 가격의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때 왜 시작을 못하느냐. 이런 땐 주식 돈 벌었다는 얘기를 안 해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리고 이런 때는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으면 무서워서 내가 미쳤지 내가 여기 주식에 들어가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한다. 물론 물타기를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결국 가격의 관점과 성장의 관점을 고루 봐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100%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가 공포감에 주식시장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섣부른 주식 투자가 될 수 있다. 나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 아시겠지만 2000년대 초반에 75%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시장의 어떤 특성상 경고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요. 강사님 그 75%가 하락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랐는데 뭐 붙잡고 버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붙잡고 버텨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얼마 만에 원금이 됐느냐 이게 딱 보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14년 걸렸어요. 애 낳고 애가 중2병 걸릴 때까지 회복이 안 되는 거야. 그 기간 동안 그럼 그 14년을 누가 버텨가지고 원금이 됐다고 생각해보. 그 원금 맞아요? 원금이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있잖아. 여러분 지금 나스닥을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위에가 나스닥의 지난 50년간의 역사고 밑에가 미국의 GDP 총량의 50년간의 역사인데 요 빨간색 기울기를 위로 올려보면은 괴리가 생기는 지점이 한 3군데 있거든요. 근데 지금이 괴리가 생기는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에 비해서 너무 오버슈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떨어진다는 뜻은 아닌데 정상적이진 않은 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2022, 23, 24년도부터 미국 주식을 투자해갖고 지금까지 붙잡고 버티고 있다. 그분은 위너야. 제가 봤을 땐 조정을 받아도 그렇게 데미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최근에 미국 주식에 뛰어들고 싶어 하거나 뛰어들었다면 그거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좋을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대한민국에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죠? 미국 주식 때문에 그래요. 미국 주식. 근데 어떤 사람은 미국 주식 안 하는데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왜 그래요? 유럽 축구. 뭐 유럽 축구 틀어놓고 미국 주식 보는 거. 피곤하죠. 피곤한 몸으로 출근을 해요. 출근해가지고 또 회사 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9시가 되면 졸다가 정신이 번쩍 나. 근무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 코스피가 시작돼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재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득 곱하기 시간 곱하기 수익률로 자기의 일터에서 성장 발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걸 내팽개치고 대한민국은 개인 평가가 아니잖아. 팀제야 팀제. 내가 묻어가면 그죠? 내가 숟가락만 우리 팀에 잘 얹고 있으면 그냥 오늘도 그냥 무사하게 잘 넘어갔다. 이러면은 넘어갈 수 있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미국 주식 보고 와가지고 피곤하게 꾸벅푹 졸아도 내가 사고만 안 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거다. 제가 왜 주식을 섣불리 하지 말라고 얘기하냐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주식을 하는 젊은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올해는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2030들의 평균 미국 주식 투자 금액이 NH증권인가 어디서 발표가 됐었는데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난 한 5억 좀 넣어놓은 줄 알았어. 5억 넣어놓으면 나도 미국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날 것 같은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원금과 시간과 수익률을 균형감 있게 챙겨야 되는데 너무 수익률에 매달리는 거 아니냐. 자, 여러분들 아까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렸죠.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S&P 500에다가 3년 동안 그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막 돈을 막 엄청 벌었다는 거. 금액은 얘기 안 하지만 속으로 친구가 잘 된다니까 굉장히 기쁘긴 한데 돌아오면서 친구가 잘 되는 건 좋지만 나보다 잘 되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되는 거 아닌가 때문에 속상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친구가 얼마 벌었는지를 우리는 추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3년 전부터 시작했대 그 친구가. 그럼 한번 볼까요? S&P 500 지수의 3년간 수익률. 2022년 1월부터 올해 1월 1일까지 3년을 투자했을 때 나올 수익률은 얼마냐? 33.7%야. 나는 지금 은행에 적금 넣고 있는데 이제는 세금 떼고 2%밖에 안 나오는데 3년 해봐야 복리까지 해도 한 7% 될까 말까. 근데 얘는 33.7을 먹었다니 친구가 잘 되니까 좋긴 한데 배가 좀 살살 아프죠. 자본주의 국가는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어요. 배가 아파서 탈이 나.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3.7을 우리 친구가 먹었을까? 과연 얼마를 먹었을까가 여러분들의 관심사죠. 그걸 듣는 순간 안 되겠다. 나도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 자, 33.7 먹었을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친구가 한 3년 전부터 여러분한테 뭐 엔비디아 샀냐? 미국 주식 안 하냐? 너는 좀 미국 주식도 안 하고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처음엔 한두 번 몰랐는데 뉴스 듣고 보니까 와씨 걔 얘기가 맞았네. 자, 33.7% 수익률이 가능하려면 2021년 1월 1일 날 1억 원을 S&P 500에다 넣고 3년 동안 2025년 올해 1월 1일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한 번도 안 찾아야 돼요. 그래야 33.7을 먹는 거예요. 근데 내 친구가 과연 1억 원을 S&P 500을 에다가 3년 전에 넣고 단 한 번도 안 찾은 걸까? 그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S&P 500에다가 100만 원 넣고 그 다음 달에 무서워서 50만 원 찾고 그 다음 달에 다시 50만 원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온 거야. 그러니까 적립식에서는 이런 수익률은 절대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강사님 33.7을 안 먹었다는 거에서는 좀 일단 안심인데 친구가 그래도 10몇 프로는 먹지 않았을까요? 10몇 프로 먹었죠. 10몇 프로 먹었죠. 그 친구가 꾸준히 막 50만 원, 100만 원 S&P 500에다 투자했다 그러면 자, 그럼 그 친구가 먹은 게 얼마일까요? 제가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 3년 전으로 돌아가서 계산을 해봤어요. 153만 원을 매달 1일날 S&P 500에다 넣어봤어. 계속. 그러면 나는 153만 원을 친구는 153만 원 S&P 500에 넣는데 나는 153만 원 S&P 500에 안 넣고 적금을 넣었어. ISA에다가. 그러면은 나는 얼마 타요? 5,500만 원이 3년 동안 들어가고 3년 후에 나는 5,720을 타요. 5,720.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안 일어나? 난 안 일어나지. 나 어차피 3년 후에 5,720만 원 확정돼 있는데 내가 뭐 속 편한데 잠 푹 자지. 근데 내 친구는 153만 원을 S&P 500에 넣는 순간 열흘에 3번은 깨 새벽에. 몰라 눈이 떠진대요. 그렇게. 이런 화장실 한번 갔다가 오면서 그냥 일어난 김에 그냥 한번 보자. 이러다 보면 새벽 꼴딱 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내 친구랑 했는데 내 친구는 나보다 얼마를 더 먹었을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나는 5,720만 원 탔는데 그 친구는 나보다 얼마를 더 먹는 506만 원. 506만 원을 더 먹었다 이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 친구 나는 그냥 3년 동안 편안하게 자고 아무 생각 없이 놀았는데 얘는 맨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S&P 500에 1억 넣은 사람, 1,000만 원 넣은 사람, 100만 원 넣은 사람을 실험을 했대요. 하루에 얼마나 오랫동안 모바일을 들여다보는지. 1억 넣은 사람, 1,000만 원 넣은 사람, 100만 원 넣은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오래 볼 것 같아요? 100만 원 넣은 사람. 100만 원 넣은 사람이 제일 시간 많이 뺏기는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친구는 나보다 고생을 했기 때문에 506만 원 먹을 자격이 있다. 506만 원을 나보다 더 먹었다 그러면 이거는 배 아파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나는 전혀 배가 안 아파요. 예. 인생이 이걸로 안 바뀐다는 거지. 그럼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할 수가 있어. 어떡하지? 나 최근에 S&P 500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S&P 500에 투자하지 않았던 사람이 앞으로 수익률을 내려면 S&P 500이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산 거보다 앞으로 사야 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 얘기를 딱 강의를 들어보면 소비를 어떻게 통제하고 돈에 이걸 어떻게 통제한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주식을 섣불리 하지 말라는 얘기는 왜 하고 이렇게 원금이 중요하다 왜 얘기하느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생각보다 너무 투기적인 성향이 있는 친구들 있죠. 뭐 저렇게까지 주식과 코인과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뭐 조금 관심 있는 건 이해는 되는데 너무 열심히 얘기를 하는 그 친구 왜 그러는 걸까요? 원금이 확보가 안 돼서 그래요. 동기들은 다 6년 만에 1억씩 모았는데 그 친구만 3천만 원밖에 없어. 그 7천 어디 갔을까요? 인스타그램 보면 나오지. 그죠? 그럼 그 친구는 3천밖에 동기들은 다 1억 모았는데 나만 3천만 원. 그럼 그 친구는 동기들은 다 1억 있는데 나만 3천 있다. 그럼 그 친구는 이제부터 저축하겠어요? 주식하겠어요? 코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독 수익률에 목매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원금과 기간과 수익률의 싸움인데 원금과 기간보다 수익률에 목매는 거고 그런 수익률에 목매는 사람이 비트코인 300만 원 넣어놓고 수익률 100% 먹었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소비 통제가 안 된다. 왜 안 될 것 같아요? 쓸 돈이 있어서 그래요. 쓸 돈이 있어서 통제가 안 되는 거. 그럼 무슨 얘기냐? 저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축이 월급날 빠져나가고 나면 쓸 돈이 없어. 월급 관리가 오토매틱으로 돼. 돈이 없는데 뭘 고민할 게 뭐가 있어. 그죠?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나한테 굉장히 면죄부를 주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써라 그러고 그래놓고 돈을 좀 아껴 써야 되는데 잘 안 되네. 나도 안 돼 그럼. 그럼 똑같은 얘기거든요. 이 세상에 돈을 통제한다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개근상 받으신 분 있어요? 요즘은 개근상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게 아니. 저희 때는 개근상이 또 나름 스펙이었어.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사히 초중고를 다 졸업했죠. 졸업하게 된 이유가 혹시 야, 너 학교 오고 싶은 날 오고 너무 아프거나 오기 싫은 날은 안 와도 돼. 이랬으면 우리는 다 아무도 졸업을 못했어요. 잘 생각해봐. 학교라는 건 가야 되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자, 두 가지 중에 어딘지 잘 생각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첫 번째 저축하고 남는 돈을 쓰는 사람. 두 번째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 하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돈을 통제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돈을 쓸 돈을 나한테 많이 앵겨주고 잘 통제해봐. 안 돼요. 돈줄남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원금 이야기를 하고 수익률에 너무 매몰되지 말아라 얘기를 한 거야. 수익률에 매몰되는 순간 원금을 집어넣을 생각을 안 한다. 자, 그럼 이 순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30대죠. 20대 30대에는 번 돈의 절반은 내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이 월급은 내가 죽는 그날까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 다 써도 돼. 이런 강의 필요 없어. 그냥 마이너스만 내지 말고 그 돈을 안에서 그냥 편안하게 다 써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받는 월급은 지금의 내 거일 수도 있지만 5년 후에나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나랑 쉐어가 돼야 돼. 20대 30대 때는 버는 돈의 절반만 내가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쓰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강력한 명제가 어디 있어. 근데 이걸 어기고 강사님은 지금 절반은 쓰지 말아야 된다는
절반이 뭐야? 난 거의 95% 쓰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 미래에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여러분한테 45%씩 매달 지금 빚을 내고 있는 거예요.